저 이거 형사도 같이 고소할래요. 전략적으로 이 고소를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과실 여부는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한테 오기 전에도 조금 기본적으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최유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료사고가 의심된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의무기록 확보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의무기록을 확보를 하셨다, 그 다음엔 어떤 식으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병원 쪽에다가 문제를 제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무기록 확보하셨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의무기록을 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제 병원 쪽에다가 진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면 실제 병원이 뭔가 잘못한 사실을 확인을 해야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이제 의무기록을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내용은 확인하실 수는 있겠지만 과실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인이나 의료 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과실 여부는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한테 오기 전에 또 조금 기본적으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간호기록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술을 받으셨어야 돼서 이제 입원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입원한 기간 동안에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어떻게 이 환자분이 증상을 호소를 하셨고 병원에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처치를 했고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간호기록지에는 자세히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심되는 의료사고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병원에서 조치가 이루어졌네 라는 걸 체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 과실이 있는 거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를 삼아야 될 거잖아요, 병원 쪽에다가. 문제를 삼을 때 그냥 병원한테 일방적으로 너네 이렇게 잘못했지? 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입은 피해가 이 정도야. 그러니까 이만큼 배상을 해. 라고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 우리가 피해를 봤어 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는 손해의 정도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해의 정도를 따지는 방법은 이 의료사고로 인해서 이분이 감수했어야 하는 치료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앞으로 치료해야 되는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도 이제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가이신 분이 손이 절단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본인이 생계를 이어오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고로 인해서 벌 수 있던 돈을 못 벌게 됐다라는 거에 대한 손해가 일실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손해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환자 본인의 정신적인 손해배상, 그리고 환자 가족의 정신적인 손해배상,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간병인까지 필요하다라고 하면 간병비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게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산식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나 손해사정 쪽 관련된 전문가에게 이제 어느 정도의 손해냐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옛날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아무래도 수술이 잘못됐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의무기록을 봤는데 잘못했어, 실제로. 그러면 언제든지 아무 때나 손해배상을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냐. 의료사고로 인해서, 의료과실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수술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수술 날로부터 보통 3년, 수술이 있었지만 사고인지 아예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확보하신 의무기록을 통해서 의료과실도 확인을 하셨고, 두 번째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기간이 들어와 있고 병원 쪽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데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거냐라고 해서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 방법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사실 있지 않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개인 대 병원으로 하게 되면 이제 개인의 말을 병원에 그렇게 크게 듣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이제 법률 전문가를
선임을 하셔서 이제 합의를 제안하는 것도 이제 병원 쪽에다가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합의를 제안을 할 때에는 병원의 과실이 어떤 건지, 이걸로 인해서 내가 입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다 적시를 해서 문서로서 이제 병원에다가 청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건 거의 소송 전 단계나 소송의 시작과 동시에 한번 합의를 제안해 보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합의를 제안을 했는데도 합의가 잘 되지 않았다, 원만히 되지 않았다 라고 하게 되면 분쟁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중재원에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건 강제성이 사실 없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 라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시는 방법을 선택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실 때 의뢰인들이 보통 오셔서 같이 말씀하시는 게, 저 이거 형사도 같이 고소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형사 고소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이 고소를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의료 사고가 굉장히 사실은 전문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형사 고소를 제기를 했을 때 경찰이 봤을 때 그 의료 쪽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없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분을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대리인의 능력을 떠나서 실제 의료 사고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형사를 먼저 제기를 하셨다가 불송치로 났다라고 하게 되면 민사 소송에도 이게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진짜 증거가 어느 정도 확실했을 때 저는 제기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의무기록 확보하는 거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의료사고가 없어야겠지만 불운하게도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혼자서 너무 고민만 하시는 것보다는 의료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라도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의료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 반드시 받아보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